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진짜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옛날 나이로 52입니다. 네. 저희 딸내미가 있었으면 이제 22살이죠.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요 앞에서 이제 같이 이제 치킨에 이제 소주를 한잔 했는데, 아이 참 느낌이 집에 가면서 참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저래 이제 시간이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4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곰팡이 백신 뭐 해가지고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뭐 잠깐 난리가 났다가 벌써 이제 물 다 빠져나갔죠. 더 이상 곰팡이 백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이 국민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이 딱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목소리를 이제 한 목소리를 한번 내줬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뭐 제1야당이라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한 50몇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켈로 부대하고 우리 코진현하고 한 10몇 명 빼고 국회의원 한 10명 정도 빼고 이러면 거기에 이제 참석한 시민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니까 유가족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피해자는 코베케 회장 한 명 있는 것 같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여당, 저는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씁니다. 국익을 해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면 그냥 빨갱인 거예요. 이제는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가 법치예요. 법치.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사소한 법만 어겨도 바로 그냥 연행되고 잡혀가고 재판받고 하죠. 그러다가 뭐 항소, 상고하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너무 억울해.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부의 이 무지막지한 공권력 남용으로 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나의 권리를 회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항소하고 상고 갔다가 재판 끝나면 지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기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몇 천만 원 이미 까먹었어요. 시간, 노력, 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요. 특히나 지금같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이미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전체주의라고 봐요. 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자신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인 겁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체주의인 겁니다. 그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철학, 사상, 정치 이런 걸 배워야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대생입니다. 공대생. 긴 글 쓸 줄 모르고 세 줄 넘어가면 무조건 요약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세 줄로는 도저히 요약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네. 국민들이 침묵해서 그런 겁니다. 네.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가 훼손이 됐어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 네. 자식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강제로 인해서, 강제 방역, 폭력이죠. 그렇게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음모론자 소리를 듣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국민들한테 저희들은 손가락질 받아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비난할 만한 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의사들이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막 던지겠습니다. 네, 무식합니다. 본인이 배운,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4년여 동안 이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다고 논문을 파고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들도 자신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쉽게 의사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했잖아요. 책에 나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그냥 명확하게 그냥 제가 무식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무식하지는 않잖아요. 이 백신에 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이 mRNA 백신은 인류 최초로 거의 시험되다시피 실험용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백신이라고 가장을 하고 접종을 시켰어요. 그것도 강제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 기전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대다수가 사망 원인을 상세 불명, 원인 불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책에 나오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현대의학의 MRA, MRI, CT 이런 것들도 이미 알려져 있는 그것들을 보다 빠르고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딸내미 진짜 보름 동안 눈 한 번 못 떠보고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의사 기분 상하게 할까봐, 혹시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의사 기분 상하게 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새끼 기분 나빠가지고 해코지 하는 건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12명 사인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래도 요즘 AI 이런 것들이 AI가 이런 건 잘하거든요. AI를 시켜가지고 사인을 분석을 하고 이 사인, 그러니까 이 사망 진단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쉽게 이야기해서 비정상적인 어떤 수치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고 해보니까 저희 딸내미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심근염입니다. 심근염. 사망 직전에 심장 트로포닌 수치가 600배가 높아졌어요. 600배가. 근데 매일매일 검사를 했을 때 의사한테 물어봤지만 의사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좀 10년 가까이 근무를 해서 이런 걸 볼 줄 알아요. 왜 트로포닌 수치가 이렇게 높으냐 했을 때 괜찮다 그랬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트로포닌 수치가 사망 직전에 2시간 전부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심장이 원인이었어요. 근데 사망 진단서에는 뇌전증이에요.
자가 면역 뇌염으로. 예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원이 뇌출혈로 엄마 아빠가 보는 데서 밥 먹다가 쓰러져서 병원 가서 뇌사됐습니다. 14살짜리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추정입니다. 병원을 3군데를 옮겼어요. 거기에 보면 진단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의사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딸내미만 해도 보름 동안 의무기록 차트가 700~800장입니다. 700~800장. 대다수 그래요. 한 달씩 있은 분들은 1000장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의사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까? 따라가서 따라다니면서 물어 피해 다녀요. 저희는 정말 매일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피해 다닙니다.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의사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저는 이러한 원인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저는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것들 다 제공을 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곰팡이가 나와가지고 뭐 저희 보고 뭐 기자회견을 하자 이런 이제 연락이 좀 몇 번 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정보는 계속 줬습니다. 그래도 이 연락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까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권리를 완전히, 부정선거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 참정권을 완전히 짓밟은 거죠. 백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사들은 당신들이 선택을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는 가만히 병원에 있었는데 니네가 와서 맞았지 않냐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에도 못 나가겠죠. 마트, 사회생활 자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강제인 거예요. 그게. 그 의사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냥 직장 다니고 집에 갔다가 기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의사 말대로 이것이 강제가 아니다. 그 의사가 하는 얘기는 정부가 우리 목을 그냥 질질 끌고 가서 강제로 주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야 강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살인이고 폭력이에요. 그런 사소한 기본적인 것조차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라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 수십 년간 이어져.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정치인이든 누구든 한번 만나서 당신 공정한 사람이야? 당신 상식적인 사람이야? 물어보십시오. 바로 대답해요. 당연하지. 나는 굉장히 공정하고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단어로 써왔던 거예요. 당연한,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단어들. 그러면 당신은 윤리적인 사람인가?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인가? 당신이 하는 정책들, 당신이 하는 의정 활동들이 정말로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즉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잊혀져 왔습니다. 직업 윤리가 사라졌어요. 직업 윤리.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라면서 막 때렸잖아요. 예, 잘 되라고 때렸대요. 뭐 오케이 그래 뭐 지 스트레스를 풀었든 뭐 잘 되라고 때렸든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80년대에 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래도 직업 정신, 직업 윤리가 있었어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정말 나는 사회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매사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저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권에서는 직업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직업 윤리가 사라져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리사욕,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이 조직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결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저놈들 바뀌겠습니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수십 년간 망쳐온 인간들에게 줄을 서가지고 지지를 하고 환호를 합니다. 부정선거인 것을 알면서도 선거를 하자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윤리적인 겁니까? 이게 도덕적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윤리, 도덕, 이 앞에 있는 거 보십시오. 참정권, 우리는 참정권, 선거, 국민이 유일하게 이 나라에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생명권, 기본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누구로부터? 저 고작 300명도 안 되는 저 인간들 때문에. 저놈들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놈들, 법을 수호해야 될 놈들, 법을 집행하는 놈들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을 최우선시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바이러스, 감기 걸린 사람 옆에만 가도 밀접 접촉자라면서 강제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35,605명입니다. 바이러스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질병청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답니다. 인과관계가. 코로나로 사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망자 PCR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코에 찔러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사망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저렇게 인색하고 무자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직업 윤리를 되찾고 직업 정신을 되찾아야 돼요. 질병청에 있는 놈들도 지놈들이 삐끗 잘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 하나하나를 내놓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잘못은 국민 잘못이죠. 네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당신들에게 접종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이크를 우리 스피커하고 마이크 이게 거금 주고 샀는데 사용법을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네, 좀 더 익혀가지고 이게 저희가 5월 23일 날 당장 다음 주죠. 당장 다음 주 이제 4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강남 구민회관에서 이 피해자들 그 권리 회복 포럼을 합니다. 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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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월 23일은 아마 뭐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이제 3회 추모 집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이 1회 때는 저희가 정말 크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너무 적게 오셨어요. 200명 정도 오셨고 2회 때는 이제 250명 정도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이 3회인데 작년에는 저희 분향소 이 철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3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 곰팡이도 있고 그래도 좀 국민적인 좀 관심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300명은 오지 않겠나. 그래도 저희는 한 500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산 건데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하나 더 사야 되나? 하여튼 이제 그 집회하기에 딱 좋은 날씨고 오늘 또 비가 예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네, 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